파이백서 2021년 12월 백서 챕터 토큰 모델 및 채굴과 로드맵은 메인넷에 대한 새로운 정보와 함께 원래 2019년 백서의 부록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원래 2019년 3월 백서는 콘텐츠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최신 파이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을 참조하십시오. 두 백서 모두 메인넷의 폐쇄형 네트워크 기간 동안 수집된 데이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파이오니어 기지 채굴 비율 비교해보면 메인넷 이전 채굴 공식의 개별 파이오니어 기본 채굴률에는 시스템 전체 기본 채굴률과 시큐러티 서컬 보상만 포함됩니다. 메인넷에서 잠금 보상이라는 새로운 구성 요소가 개별 파이오니어 기본 채굴률에 추가됩니다. 잠금 보상은 시스템 전체 기본 채굴률비와 시큐러티 서컬 보상 S와 함께 개별 파이오니어 기본 채굴률을 구성합니다. 1는 다른 모든 보상을 계산하는 입력으로 사용되므로 결과적으로 시큐러티 서컬과 잠금 보상은 다음과 같이 총 파이오니어 채굴률을 향상시킵니다. 잠금 보상 메인넷에서 잠금 보상은 네트워크가 부트스트래핑하고 유틸리티를 생성하는 동안 건강하고 온활한 생태계를 지원하고 네트워크에 대한 장기적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특히 유틸리티가 생성되는 게 방영시장의 초기 몇 년 동안 시장에서 순환 공급을 조절하기 위한 중요한 분산형 거시경제 메커니즘입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유틸리티 기반 앱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한 투기적 거래가 아닌 생태계에서 실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거래는 파이의 유틸리티를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메인넷의 폐쇄형 네트워크 단계를 시작하면서 주요 초점 중 하나는 파이 앱 개발자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성장시키고 더 많은 파이 앱이 성장하도록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개척자들은 파이를 잠금하여 생태계가 성숙하고 더 많은 파이 앱이 등장하여 파이를 지출할 수 있는 매력적인 사용 사례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유틸리티를 통해 유기적 수요를 창출합니다. 잠금 보상 공식은 여기에 다시 인쇄되어 있습니다. LPLT, LP, 로그 N, B, 여기서 LT는 B의 잠금 시간 배수입니다. 0.0득 5 0.2주 LT0, 1.6개월 LT0, 5.1 LT 1.3년 LT2. LP는 B의 잠금 비율 배수입니다. 잠금 비율은 이전 채굴 보상 파운드에서 이체된 메인넷 잔액에 대한 잠금 금액이며 잠금 비율 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그 n은 이전 마이닝 세션의 총수 n의 로그 값입니다. 개척자들은 더 높은 비율로 채굴할 권리를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파일을 잠글 기회를 갖게 됩니다. 우선 잠금 보상의 전제 조건은 개척자가 적극적으로 채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채굴하지 않으면 파이가 잠겼더라도 비활성 채굴 세션에 대한 잠금 보상이 없습니다. 위의 공식에서 표현된 대로 잠금이 하는 일은 B의 배수를 제공하는 것뿐이므로 B가 0이면 즉 개척자가 채굴하지 않음을 의미 잠금 보상이 없습니다. 둘째, 잠금 보상은 잠금에 대한 기여, 즉 잠금 기간 LT의 지속 시간과 잠금된 금액과 긍정적으로 연관됩니다. 그러나 잠금 금액은 파이오니어의 총 채굴된 파이 LP의 100분의 1로 설명됩니다. 파이오니어가 잠금할 수 있는 최대 파이는 모바일 앱에서 이전 채굴에서 전송된 MOI의 레니티 잔액 파운드의 2배, 즉 200% 파운드입니다. 이전된 MOI의 레니티 잔액 파운드의 최대 잠금 금액의 2배를 갖는 이유는 1. 잠금 보상의 악용을 방지하고 2. 채굴을 더욱 부스트하고 노드를 실행하고 앱을 사용하는 등 파이 생태계에 대한 다른 기여를 더욱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로그 n은 채굴 이력이 길고 잠글 수 있는 큰 잔액이 있는 파이오니어에게 더 높은 잠금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잠금 보상 공식은 일반적으로 절대 금액이 아니라 이체 잔액의 백분율 LP를 고려하여 평등을 선호합니다. 이를 통해 채굴 이력이 짧은 소규모 계정이 소액을 잠글 수 있지만 대규모 계정과 동일한 잠금 보상 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잔액이 작은 파이오니어에게 유리한 편향을 상쇄하고 잔액이 큰 장수 파이오니어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채굴 이력이 긴 광부를 고려하는 LGN 요소를 추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잠금 보상에 대한 채굴 이력의 효과도 제한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식은 이전 채굴 세션 수엔에 로그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파이오니어가 지난 3년 동안 거의 매일 채굴했다면 총 이전 채굴 세션에는 약 1000이 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로그 1000은 3과 같으며 잠금 보상에서 비에 또 다른 승수를 추가합니다. 장기 채굴 기록이 있는 파이오니어에게 의미 있는 잠금 보상을 달성하기 위해 잠금해야 하는 파이의 양은 작은 계정보다 훨씬 많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넷째, 한 파이오니어는 자발적으로 다른 시간에 다른 금액과 기간으로 여러 잠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이게의 다른 잠금이 있는 이 파이오니어에 대한 총 잠금 보상을 계산하는 것은 아래 공식에 표현된 대로 B의 총 잠금 보상 승수를 찾는 것입니다. 아래 공식은 위의 잠금 보상 공식과 동일하며 유일한 차이점은 총 잠금 보상을 계산하기 위해 동일한 파이오니어의 여러 잠금을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예, 다른 기간 LTI 및 다른 시간의 각 잠금의 다른 금액 LCI. 이 공식의 목적은 이전 채굴의 총 메인넷 잔액 파운드에 대한 각 잠금 금액 LC에 비례하여 총 잠금 보상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가중치로 해당 잠금 기간 LT 괄호 그 n을 곱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파이오니어의 잠금이 여러 개 있더라도 설정이 다른 잠금이 더 많을수록 총 잠금 보상에 비례하여 추가됩니다. LT, LC 밀로그 n의 값은 각 잠금 i에 대해 계산되어 곱해진 다음 다양한 i에 걸쳐 합산됩니다. 그런 다음 주어진 채굴 세션에서 나의 값으로 나누어 해당 채굴 세션에 B값을 도출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이오니어는 언제 파알을 잠글 수 있습니까? 파이오니어는 파이앱에서 전체 계정 설정으로 언제든지 잠금 기간과 이전 가능한 잔액의 잠금 비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KYC를 거치거나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할 준비가 되기 전에 이러한 설정을 미리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파이오니어와 레퍼럴 팀 시큐러티 서클이 KYC를 통과함에 따라 더 많은 모바일 잔액이 이전 가능해집니다. 이전 가능한 잔액을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순간 미리 선택한 잠금 기간 및 비율 설정이 자동으로 이전된 잔액에 적용되어 메인넷의 잠금 잔액과 무료 잔액의 두 가지 유형의 잔액이 생성되고 둘 다 메인넷 블록체인에 기록되며 파이오니어의 비보관형 파이 지갑에 보관됩니다. 따라서 잠금은 확인되면 되돌릴 수 없으며 블록체인의 특성으로 인해 선택한 기간 동안 전체 잠금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파이오니어의 잠금 설정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은 메인넷으로의 다음 잔액 이체에 적용됩니다. 이 계정 전체 잠금 설정을 통해 파이오니어들은 모바일에서 메인넷으로 이전 가능한 잔액의 최대 100%를 잠글 수 있습니다. 메인넷이 출시되고 파이오니어가 잔액을 이전한 후 파이오니어는 나중에 약간 다른 잠금 인터페이스를 통해 메인넷에서 직접 더 많은 파일을 잠글 수도 있습니다. 그때 파이오니즈는 이전 채굴에서 획득한 이미 이전된 메인넷 잔액의 최대 200%를 잠글 수 있습니다. 파이오니가 개별적으로 채굴한 것보다 더 많은 파이에 대한 추가 잠금 허용 한도는 유틸리티 기반 파이앱 거래, 즉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 파이를 만드는 것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앱 사용 보상 파이 네트워크의 포괄적인 목표는 앱 생태계를 통해 파이 암호화폐로 구동되는 포괄적인 피어투피어 생태계와 온라인 경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이오니어들 파이 브라우저를 통해 파이 플랫폼에서 파이 앱을 사용할 경우 추가 채굴 보상을 받게 되며 여기에는 파이 더렉터리의 생태계 앱과 타사 앱이 포함됩니다. 파이오니어의 앱 사용 보상은 두 가지 면에서 생태계에 도움이 됩니다. 첫째, 파이 앱 개발자에게 시장 접근성과 앱에 대한 인상 증가를 제공합니다. 파이 앱 개발자는 파이오니어로부터 사용 및 제품 반복 기회를 얻게 되는데 이는 블록체인 산업에서 실행 가능한 분산형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가장 큰 장벽 중 하나였습니다. 분산형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는 아직 소비자 유틸리티를 만들기 위해 소비자 제품을 테스트하고 연마할 수 있는 풍부하고 안정적이며 유틸리티를 추구하는 소비자 시장 환경이 없습니다. 파이네트워크 앱 플랫폼과 앱 사용 보상은 앱 개발자에게 그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인상과 사용의 증가는 파이앱에서 파이를 사용하는 파이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상은 앱 사용 보상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지만 파이 사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즉, 파이 앱 사용 보상은 파이 앱 개발자가 파이 앱에 있는 한 파이 앱 개발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제 파이오니어들이 실제로 앱에 머물러 파이를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제품과 앱이 얼마나 유용하고 매력적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앱이 제품 품질과 유용성을 기준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궁극적으로 최고의 앱이 등장하여 생태계에 남을 수 있도록 합니다. 위의 두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 입 사용 보상은 파이 입을 방문하는 파이오니어들의 외부적 인센티브에서 내부적 동기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인센티브 기반의 파이앱 사용에서 유기적 사용으로 전환하여 궁극적으로 P를 사용하는 입의 유틸리티 기반 생태계를 부트스트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앱 사용 보상 공식은 여기에 다시 인쇄되어 있습니다. 타임
스펜트, 퍼, 앱, 예스터데이, 인, SECD는 각 파이 앱에 대해 파이오니어가 전날 앱을 사용하는 데 소요한 총 시간조입니다. 어크로스, 앱스는 모든 파이 앱에서 파이오니어의 어제 입당 소요된 시간의 로그 값을 초 단위로 합산합니다. 어비지, 데일리, 타임, 스펜트, 어크로스, 앱스, 나스는 파이오니어가 지난 기간 동안 모든 파이 앱에서 소비한 평균 일일 시간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앱 사용 보상 공식은 앱에서 소비한 시간과 사용한 앱 수라는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고 장기적으로 앱 사용 내역을 인정하고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을 제한합니다. 이 공식에는 두 가지 주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파이오니어가 마지막 채굴 세션 즉 전날에서 각 앱에서 소비한 시간을 집계합니다. 대수 함수는 보상이 감소하는 양의 함수를 제공하는데 즉 어떤 한 앱에서 소비한 시간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보상도 증가하지만 보상의 소비한 시간의 긍정적 효과는 소비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소합니다. 이 설정은 파이오니어가 일반적으로 여러 다양한 앱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도록 장려하여 네트워크가 다양한 유틸리티 생성을 부트스트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보상을 제한하여 사용자 가입을 하루 종일 임의적으로 열어두어 유틸리티 생성에 의미 있게 기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보상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앱 사용 보상 공식의 두 번째 부분은 다양한 기간 동안 모든 앱에서 파이오니어가 매일 사용한 시간의 평균을 살펴봅니다. 기간이 오래될수록 가중치가 낮아집니다. 즉, 파이어니는 파이 앱을 사용한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파일을 채굴하지만 앱에서 최근에 사용한 시간은 과거에 사용한 시간보다 채굴에 더 많이 계산됩니다. 또한 실제로 앱 사용 내역은 파이오니어가 마지막 채굴 세션 중에 파이 앱을 사용한 경우에만 현재 채굴 보상에 적용됩니다. 즉, 과거 사용에 대한 수동적 보상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대수 함수를 사용하면 앱 사용으로 인한 채굴 증가를 완화하여 앱 사용 보상의 악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의미는 지난 2년 동안 파이 채팅에서 파이오니어를 안내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을 준 파이 채팅 관리자는 메인넷이 출시될 때 앱 사용 보상을 더 높은 비율로 채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노드 보상 모든 블록체인과 마찬가지로 노드는 파이의 분산화의 핵심입니다. 파이에서는 중앙 집중화된 기관 노드에 의존하는 대신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가 있는 모든 파이오니어에게 노드를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모바일 앱에서 개별 파이오니어의 보안 서클에서 집계된 글로벌 신뢰 그래프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노드는 합의 알고리즘을 실행하여 거래를 검증하고 블록을 처리합니다. 노드는 파이 블록체인의 분산화, 보안 및 장수에 중요하기 때문에 노드를 운영하는 파이오니어는 추가 채굴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가동시간 계수 지난 90일 가동시간 100분율 1.5 지난 360일 가동시간 100분율 360벨 샘표 92 지난 2년 가동시간 100분율 3 지난 10년 가동시간 100분율 포트 개방 개수 1 지난 90일 개방된 포트 100분율 1.5 지난 360일 개방된 포트 100분율 2 지난 2년 개방된 포트 100분율 3 지난 10년 개방된 포트 100분율 CPU 개수 1 지난 90일 평균 CPU 수 1.5 지난 360일 평균 CPU 수 2, 지난 2년 평균 CPU 수 3, 지난 10년 평균 CPU 수 4. 그리고 퍼센트, UPTIM이, REST, 데이즈 이즈는 개별 노드 간 네트워크에서 활성화되어 액세스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간의 백분율입니다. 퍼센트, 포트스, 오펀, REST, 데이즈 이는 개별 노드의 포트 간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해 열려 있었던 마지막 기간의 백분율입니다. 어비지, CPU, 카운트, 레스트, 데이즈 이즈는 개별 노드가 지난 기간 동안 네트워크에 제공한 평균 CPU입니다. 투닝, 팩터는 노드, 팩터를 0과 10 사이의 숫자로 정교화하는 통계적 요인입니다. 노드 보상은 가동시간 개수, 포트 개방 개수, CPU 개수 및 튜닝 개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기간 동안 노드의 가동시간 개수는 해당 기간 동안 노드가 활성 상태였던 시간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어제 가동시간 개수가 25%이면 노드가 어제 24시간 중 총 6시간 동안 라이브 상태였고 액세스 가능했음을 의미합니다. 파이 노드 소프트웨어는 특정 노드가 활성 상태인 시간을 추적합니다. 오픈 네트워크 단계부터는 특정 시점에서 기능적으로 실행 중인 노드만 활성 상태로 간주됩니다. 이는 노드의 안정성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채굴 보상과 관련된 과거 데이터의 경우는 노드 앱이 열려 있고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면 노드가 기능적으로 실행되지 않더라도 노드가 활성 상태로 간주됩니다. 과거 성과에 대한 이 변제는 테스트넷을 실행하는 커뮤니티 노드 운영자가 노드 소프트웨어와 테스트넷의 여러 반복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데이터와 인프라를 네트워크에 제공했으며 노드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 항상 노드 운영자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기간 동안 노드의 포트 개방 개수는 해당 기
간동한 노드의 특정 포트가 인터넷에서 액세스 가능한 것으로 감지되는 시간의 비율입니다. 파이 노드는 31,400대 31,409 포트를 사용하여 다른 노드가 이러한 포트와 네트워크 P 주소를 통해 노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방 포트 노드는 다른 노드가 작한 통신에 응답할 수 있는 반면 폐쇄 포트 노드는 다른 노드에서 이러한 통신을 수신할 수 없으며 통신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파이의 합의 프로토콜은 노드가 서로에게 일련의 메시지를 보내는 데 의존합니다. 따라서 개방 포트 노드는 파이 블록체인의 작동에 중요하므로 채굴 보상 증가에 적합합니다. 사실 네트워크는 개방 포트가 있는 노드를 최소 8분의 1로 목표로 하며 개방 포트를 갖는 것은 슈퍼노드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 중 하나입니다. 주어진 기간 동안 노드의 CPU 개수는 해당 기간 동안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평균 CPU 코어 스레드 수입니다. 더 높은 CPU 개수는 블록체인을 향후 확장성에 대비시킵니다. 예를 들어 블록당 더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하거나 초당 더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파이 블록체인은 에너지와 리소스를 많이 사용하는 블록체인이 아닙니다. 네트워크는 처음에 약 5초마다 최대 1000개의 트랜잭션 T를 처리하는 하나의 새로운 블록으로 작동하도록 설정됩니다. 따라서 네트워크는 초당 최대 약 200개의 트랜잭션 TPS 또는 17MT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미래의 혼잡, 해지면 블록 크기를 블록당 1000개에서 10,000개, 트랜잭션으로 늘려 이 제한을 2000TPS 170M, T1로 늘릴 수 있습니다. 파이 노드가 기여하는 CPU가 높을수록 네트워크는 미래에 더 많이 성장하고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또한 파이 노드의 더 높은 집합적 CPU는 파이 네트워크에서 컴퓨팅 파워 집약적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거나 분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산 CPU 공유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새로운 피어투피어 노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의 클라이언트가 지불한 추가 파이로 기여 노드에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튜닝 개수는 노드 보상을 0대10 사이의 숫자로 정교화합니다. 이는 노드 보상을 파이 네트워크 에 대한 다른 기여를 인정하는 다른 유형의 채굴 보상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엔클로즈드 MIN NET 단계 로드맵 섹션에서 설명 동안 노드 보상 공식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대수 또는 루트 함수를 사용하면 튜닝 개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예측 가능하게 실행되는 안정적인 노드를 갖는 것은 블록체인의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일회성 기여가 아닙니다. 따라서 가동시간 요인, 포트 개방 요인 및 CPU 요인은 모두 다양한 기간에 걸쳐 계산되며 최근 기간의 값은 먼 과거의 동일한 길이의 기간보다 더 큰 가중치를 갖습니다. 그러나 노드 보상은 이전 채굴 세션의 가동시간 요인의 배수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따라서 파이오니어는 노드가 바로 전날 달력 일 내내 비활성 상태였다면 주어진 채굴 세션에서 노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입사용 보상과 마찬가지로 노드 운영자로서 과거 기여에 대한 수동적 보상은 없습니다. 이는 또한 이전 달력 1의 가동시간 요인이 낮으면 노드가 하루 중 일부 시간 동안 활성 상태였더라도 과거 노드 기여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날의 노드 보상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KYC가 메인넷 보상에 미치는 영향 파이오니어가 KYC를 완료하기 위해 6개월의 롤링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 후 롤링 6개월 기간 외에 채굴된 파이는 메인넷으로 이전할 수 없으며 대신 아래에서 설명하는 대로 파이오니어 채굴 보상으로 재할당됩니다. 6개월 기간 동안 채굴된 파이의 보관은 KYC를 통과하거나 KYC 정책이 변경될 때까지 무기한 계속됩니다. 이 KYC 윈도우 채굴 프레임워크는 KYC 솔루션이 향후 모든 적격 파이오니어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될 때만 시작되며 사전에 커뮤니티에 발표됩니다. 메인넷을 출시할 때 6개월 제한은 아직 즉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기반 채굴에서 진정한 인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KYC를 통과한 개척자만이 휴대전화 잔액을 블록체인으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진정한 개척자가 KYC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6개월 롤링 윈도우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목적을 달성합니다. 파이오니어에게 KYC를 통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KYC를 통과할 수 있는 충분한 긴급성을 만드는 것 사이에 균형을 맞추십시오. 6개월의 롤링 KYC 이의 기간을 초과한 검증되지 않은 파이가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 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신 파이오니어 채굴을 위한 할당된 파이 전체 공급 한도 내에서 다른 KYC 된 파이오니어가 채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KYC 스팸 및 남용을 제한합니다. 아래 신규 회원 KYC에 대한 30일 지연 참조 파이오니어가 제때 KYC를 통과하지 못하면 잔액 과시 유러티 서클 및 레퍼럴 팀에 있는 다른 파이오니어의 잔액에 메인넷 전송이 지연됩니다. 메인넷에 잔액이 없으면 파이오니어는 파이 앱에서 결제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유틸리티 기반 생태계의 성장이 훼손됩니다.
6개월 기간은 파이오니어들에게 긴박감을 주는 동시에 채굴된 파일을 회수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KYC 검증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파이의 지난 3년 동안 실행된 기계 자동화 예측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파이오니어가 실제 사람일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새로 생성된 계정은 30일이 지나야 KYC 검증을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KYC 검증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파이의 지난 3년 동안 실행된 기계 자동화 예측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파이오니어가 실제 사람일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새로 생성된 계정은 30일이 지나야 KYC 검증을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는 복과 가짜 계정이 KYC 프로세스를 스팸으로 보내고 남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실제 인간 파이오니어들에게 KYC 검증 리소스를 우선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YC 검증을 6개월 이상 지연하는 파이오니어의 파이는 메인넷으로 전송되지 않으며 6개월 롤링 KYC 유예 기간을 초과한 시스템 전체 기본 채굴 비율 B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이오니어는 제때 파일을 청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같은 해에 네트워크에 완전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다른 검증된 파이오니어가 채굴을 위해 기로 파일을 제할당합니다. 로드맵 파이네트워크는 기술 및 생태계 설계와 개발에 대한 커뮤니티 의견의 중요성에서 독특합니다. 이러한 독특함은 커뮤니티 피드백, 제품, 기능 및 사용자 경험 테스트, 마일스톤으로 정의된 단계를 허용하는 사려 깊고 반복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가장 잘 제공됩니다. 개발에는 세 가지 주요 단계가 있습니다. 1베타 2 테스트넷, 3 메인넷. 1단계 베타 2018년 12월 우리는 초기 파이오니어를 탑승시킨 알파 프로토타입으로 이스 앱스토어에 모바일 앱을 공개적으로 출시했습니다. 2019년 3월 14일 파이데이에 원래 파이 100서가 게시되어 파이네트워크에 공식 출시를 알렸습니다. 2단계에서 우리 앱은 파이네트워크가 미래 파이 블록체인의 성장과 보안에 기여하여 파이를 채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메인넷을 출시하고 파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중앙 집중식 파이 서버에서 실행되는 파이 앱은 모바일 폰 사용자 파이오니어가 보안 서클을 기여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통해 파이 블록체인의 합의 알고리즘에 필요한 신뢰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구축했으며 그 대가로 파이오니어는 채굴 보상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중앙 집중식 단계에서는 네트워크가 성장하고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파이 토큰을 접근 가능하고 널리 배포할 수 있었습니다. 2단계에서는 또한 개발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커뮤니티 의견을 활용하여 많은 기술적 기능과 파이오니어 경험을 반복할 수 있었습니다. 베타 단계 동안 다음과 같은 주요 성과가 이루어졌습니다. 파이네트워크 모바일 앱은 이스 앱스토어와 구글 앱스토어를 통해 등록되고 접속할 수 있습니다. 파이네트워크는 참여 파이오니어가 0명에서 350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파이네트워크 커뮤니티는 앱홈 화면 상호작용과 채팅 앱을 통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전 세계 233개 국가와 지역에 도달했습니다. 2단계 테스트넷 2단계는 2020년 3월 14일에 시작되어 분산형 블록체인으로의 전환을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준비 단계입니다. 전 세계에 분산된 노드가 있는 라이브 테스트넷입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노드 소프트웨어를 통해 개별 컴퓨터는 TSTPI를 사용하여 파이 테스트넷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TSTPI는 테스트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파이 앱의 파이오니어 계정 잔액과 관련이 없습니다. 파이 테스트넷은 10,000개가 넘는 완벽하게 작동하는 커뮤니티 노드와 대기 목록에 있는 10만 개가 넘는 일일 활성 노드에 도달했으며 이후 섹션에서 설명하겠지만 메인넷 단계에서 테스트 목적으로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파이 TSTNET는 블록체인의 연결성, 성능, 보안 및 확장성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며 파이 앱 개발자가 메인넷에 앱을 배포하기 전에 파이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TSTNET 단계에서는 3가지 주요 전략이 채택되었습니다. TSTNET 노드를 통한 분산화, 2 모바일 채굴을 위한 메인 파이 앱을 통한 성장, 3 PIB 아우더 볼류에스야에서 파이 앱 플랫폼을 통한 유틸리티 생성. TSTNET는 1단계의 파이 모바일 채굴 입과 병렬로 실행되었으며 분산 커뮤니티 노드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메인넷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TSTNET 노드는 블록체인의 성능 보안 및 확장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파이 앱 개발자가 파이 블록체인에 대해 앱을 테스트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파이 앱 개발자가 파이 블록체인에 대해 앱을 테스트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파이 모바일 채굴 앱은 수백만 명의 파이오니어를 계속 탑승시켜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블록체인의 보안에 기여했습니다. 파이 SDK와 함께 파이 브라우저를 통해 커뮤니티는 유틸리티를 만들고 파이 생태계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테스트넷 단계 동안 다음과 같은 주요 성과가 이루어졌습니다. 노드 소프트웨어의 여러 버전이 출시되었습니다. 파이 플랫폼은 지갑, 브라우저,
브레인스토밍 및 개발자 도구 등 생태계 인프라의 핵심 요소와 함께 출시되었습니다. KYC 앱의 파일럿 버전이 퍼이 브라우저에 도입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파이오니어 커뮤니티 내 수천 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최초의 전 세계 온라인 해커톤을 개최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3천만 명이 넘는 참여 선구자와 완벽하게 작동하는 커뮤니티 노드 0개에서 10,000개로 성장했으며 대기 목록에는 매일 활성 노드 10만 개가 넘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와 지역에 도달했습니다. 3단계 메인넷 2021년 12월 파이 블록체인의 메인넷이 가동됩니다. 이 기간 동안 파이오니어 잔액을 휴대폰 계정에서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것이 시작됩니다. 파이오니어의 KYC 인증은 메인넷으로 의 잔액 마이그레이션에 선행합니다. 수백만 명의 파이오니어가 KYC 검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파이 생태계에서 유틸리티를 생성하고 기술과 생태계 디자인을 계속 반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메인넷에는 두 가지 기간이 있습니다. 1. 처음에는 방화벽이 설치된 메인넷 즉 폐쇄형 네트워크 2. 그런 다음 메인넷 즉 오픈 네트워크를 오픈합니다. 폐쇄된 네트워크 기간은 2021년 12월에 시작됩니다. 폐쇄형 네트워크 기간은 메인넷이 라이브 상태이지만 원치 않는 외부 연결을 차단하는 방화벽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개척자들은 KYC를 수행하고 파일을 라이브 메인넷 블록체인으로 마이그레이션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된 모든 잔액은 개척자의 선택에 따라 파이앱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다른 개척자에게 이체하거나 더 높은 채굴률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잠글 수 있습니다. KYC를 거친 개척자들은 파이 네트워크 내의 폐쇄형 환경에서 메인넷에서 파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는 파이 블록체인과 다른 블록체인 간의 연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메인넷에 대한 2주기 접근 방식의 장점 완전히 오픈된 메인넷으로 램프업하기 위해 중간 폐쇄 기간을 갖는 데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다음을 위한 시간을 허용합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개척자들이 KYC를 통과했습니다. 더 많은 파이 앱을 구축하고 배포하고 더 많은 유틸리티를 생성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테스트넷에 배포된 파이 앱을 메인넷으로 전환하고 오픈 네트워크 이전에 메인넷과 생태계에 대한 모든 수정 및 조정을 반복합니다. 폐쇄형 네트워크 기간은 수백만 명의 개척자가 KYC를 수행하고 파일을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메인넷 출시 무렵에 KYC를 완료할 수 있었던 개척자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우리는 더 많은 개척자에게 KYC 솔루션을 계속 출시하고 KYC를 완료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테스트넷에서 오픈 네트워크로 바로 이동하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KYC를 수행할 수 있었던 개척자는 파이 플랫폼 외부에서 파일을 사용할 수 있지만 KYC를 완료하기를 기다리는 개척자는 아직 이 특권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전 세계의 개척자가 KYC를 완료할 수 있는 속도는 각 지역 커뮤니티가 KYC 검증자, 클라우드 인력을 제공하는 속도와 개별 개척자가 KYC에 참여하는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폐쇄형 네트워크 기간을 갖는 것은 수백만 명의 개척자들이 KYC를 완료하고 파일을 메인넷으로 옮길 시간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KYC를 완료할 의향이 있고 완료할 수 있는 모든 개척자들은 파이 플랫폼 외부에서 파일을 한 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폐쇄형 네트워크 기간 동안 파이 블록체인과 다른 블록체인 또는 시스템 간의 외부 연결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개척자들이 파이 블록체인 외부의 영향 없이 메인넷으로의 전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줍니다. 이 기간은 또한 커뮤니티가 외부 방해 없이 유틸리티를 만들고 생태계를 부트스트래핑하는 데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틸리티 기반 생태계를 가능하게 하는 파이 네트워크의 비전과 일관되게 이를 통해 앱은 메인넷에 배포하고 파이오니어를 위한 유틸리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파이 앱은 테스트넷에서 메인넷으로 즉 실제 파이 거래를 위한 프로덕션 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KYC를 완료한 파이오니어는 파이 앱의 파이를 사용하여 유틸리티 생성을 촉진하고 오픈 네트워크 이전의 파이 생태계를 부트스트래핑할 수 있습니다. 오픈 네트워크로의 점진적이고 의도적인 램프는 앱과 파이 네트워크가 시장과 기술의 모든 결함을 발견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엔클로즈드 네트워크 기간은 유틸리티 기반 생태계에 대한 파이의 비전과 반복적 철학과 일치합니다. 또한 엔클로즈드 네트워크는 메인넷이 테스트넷과 다른 프로덕션 데이터와 실제 파이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엔클로즈드 네트워크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오픈 네트워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구성과 공식을 교정하고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KYC 검증 및 메인넷 잔액 이체 고객 클라이언트 알기 KYC 등 진짜 계정과 가짜 계정을 구별하기 위해 신원을 확인하는 프로세스입니다. 파이네트워크의 비전은 모든 파이오니어를 위한 포괄적이고 가장 널리 배포된 토큰과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파이네트워크의 채굴 메커니즘은 소셜 네트워크 기반이며 소셜 네트워크 규모가 1000명 10만 명, 이렘 1000만 명 이상으로 성장하면서 채굴 속도가 지금까지 5배로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파이는 1인당 1개 계정이라는 엄격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구성원이 진짜 인간인지 확인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정확성이 필요하며 개인이 가짜 계정을 만들어 부당하게 파일을 쌓아두는 것을 방지합니다. 파이오니어의 KYC 결과는 신원 확인뿐만 아니라 파이 계정과 이름이 일치하고 정부, 제재 목록에 대한 검토에도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KYC는 네트워크의 진정한 인간성과 자금 세탁 방지 OML 및 테러 방지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트워크 설립 당시에 전달한 대로 진정한 인간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짜 파이 계정과 스크립트 마이닝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러한 계정은 비활성화되며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없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복과 가짜 계정을 식별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술적 메커니즘이 구현되었습니다. 파이 알고리즘에 의해 가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식별된 계정의 경우 이러한 계정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가중치가 있습니다. 식별된 이러한 가짜 계정은 비활성화되거나 훨씬 더 엄격한 검토 및 항소 절차를 거칩니다. KYC 슬롯 할당은 진정한 인간 소유자일 가능성이 높은 계정에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신원이 확인된 계정만 메인넷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신원 확인 계정에 기인하는 파이 잔액만 메인넷 잔액으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파이오니어와 그들의 레퍼럴 팀 및 시큐리티 서클 멤버가 KYC를 통과하면 파이오니어가 잔액을 이체할 수 있는지 여부하시기,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이체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아래는 파이오니어의 KYC 검증이 메인넷으로의 마이그레이션에서 잔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는 가상의 예입니다. 단순화를 위해 파이 잔액의 다양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모바일 잔액, 파이 모바일 앱에서 파이오니어 계정에 현재 표시되는 파이 잔액 이전 가능 잔액, 파이오니어와 레퍼럴 팀 및 SEC와 ITYCI, RCLES의 특정 관련 개인이 KYC를 통과했기 때문에 메인넷으로 이전이 허용된 잔액입니다. 메인넷 잔액, 파이오니어가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 및 전송한 잔액 개인어가 모바일 잔액을 이체하려는 파이 계정의 소유자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파이오니어 어는 신원이 검증될 때, 즉 KYC를 통과할 때에만 모바일 잔액을 메인넷으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이 개인의 추천팀의 개인 B, 이시, D, E가 있고 보안 서클의 개인 D, EF, G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이너 B, D, F만 KYC 검증을 완료했습니다. 이 예제 설정에서는 허는 KYC를 통과한 채굴 선구자입니다. B, C, D, E는 허위 추천팀에 속합니다. D, EF, G는 허위 보안권에 있습니다. B, D, F는 KYC를 통과했습니다. 여기서 어의 이전 가능 잔액은 다음 세 가지 구성 요소의 합계입니다. 파이오니어 보상. 모든 채굴 세션에서 어의 파이오니어 상태에 따라 파이가 채굴된 기여자 보상. 모든 채굴 세션에서 기여자로서 어의 채굴 속도에 대한 D와 F의 기여대사 보상. 어가 채굴한 세션과 동일한 세션 동안비와 D가 추천팀 멤버로 채굴한 경우 모든 채굴 세션의 채굴 보너스. 파이오니어 어의 추천팀과 보안 서클 멤버 즉시. 2. G 중 더 많은 사람이 KYC를 통과할수록 어의 모바일 잔액 중 더 많은 부분이 이전 가능 잔액이 됩니다. 이를 통해는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의 메인넷 잔액이 됩니다. 폐쇄형 메인넷 기간 동안 이전 가능한 잔액이 되지 않은 모든 모바일 잔액은 추천팀과 보안 서클에 연관된 파이오니어가 KYC를 통과하고 해당 금액이 메인넷으로 이전 가능해질 때까지 모바일 채굴 앱에 남아 있습니다. 위의 파이오니어의 경우 C, 이 G의 잔액 기여는 이러한 잔액이 이전 가능해지려면 KYC를 통과할 때까지 채굴 앱에서 어의 모바일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연관된 계정이 결코 KYC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러한 KYC 되지 않은 계정에 귀속된 잔액은 특정 날짜에 만료되어 전체 네트워크가 KYC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KYC가 부족하여 청구되지 않은 잔액은 메인넷으로 전혀 전송되지 않고 폐기되어 파이오니어 채굴에 할당된 파이 전체 공급 한도 내에서 다른 KYC된 파이오니어가 채굴할 수 있도록 해제됩니다. 파이 공급 섹션에 설명됨. 폐쇄형 네트워크의 제한사항 파이 앱과 파이오니어 간의 거래와 파이오니어 투 파이오니어 거래는 파이 네트워크 내에서 허용되지만
ENCLOSEDN이 DW와 KEN은 아래에 나열된 제한이 적용됩니다. 2단계에서 이러한 제한은 네트워크의 폐쇄적 특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파이와 다른 블록체인 또는 암호화폐 거래소 사이에는 연결이 없습니다. 메인넷은 파이월렛과 파이 브라우저의 파이 앱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메인넷 블록체인은 인터넷상의 모든 컴퓨터에서 접근이 가능하지만 위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방화벽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방화벽이 항상 제대로 작동하도록 메인넷에는 코어팀 노드만 있을 것입니다. 엔클로즈드 네트워크는 파이 생태계의 경제 활동과 성장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PIWOLEDT를 통해 PION이와 TOPION이와 거래가 가능한데 KYC를 거친 파이오니는 파이월렛을 사용하여 파이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파이오니어는 파이 브라우저에서 파이 앱으로 파이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파이 앱 SDK와 파이 블록체인 API를 통해 메인넷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엔클로즈드 네트워크 기간 동안 PIBAUWSEI의 앱은 방화벽에서 허용한 파이 블록체인 API만 사용하여 메인넷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파이오니어 투 파이오니어, 파이오니어 투 앱, 앱 투 파이오니어 거래에 다음과 같은 용도가 허용됩니다. 파이 앱을 통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파이 교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파이오니어 간 파이 전송. 다음과 같은 사용은 금지됩니다. 파이를 법정화폐로 교환 파이를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 법정통화 또는 기타 암호화폐에 대한 미래 약속을 위해 파이로 전송우리는 메인넷에 방화벽을 추가하고 이 임시기간 동안 메인넷 노드를 독점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위의 제한을 시행할 것입니다. 커뮤니티 노드는 폐쇄형 네트워크 기간 동안 테스트넷에서 계속 실행될 것입니다. 우리는 커뮤니티 노드가 메인넷에서 실행될 수 있는 오픈 네트워크 기간을 준비하기 위해 노드에 대한 인터페이스 및 기타 변경 사항을 계속 구현할 것입니다. 폐쇄형을 유지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제한은 다음 기간인 오픈 네트워크에 도달하면서 완화될 것입니다. 오픈 네트워크 기간, 엔클로즈드 네트워크 생태계의 성숙도와 KYC의 진행 상황에 따라 이 기간은 파이데이 2022년 3월 14일, 파이데이 2022년 6월 28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픈 네트워크 기간은 엔클로즈드 네트워크 기간의 방화벽이 제거되어 다른 네트워크, 지갑 및 파이 메인넷에 연결하려는 모든 사람과 같은 외부 연결이 허용됨을 의미합니다. API 호출에는 방화벽이 적용되지 않으며 파이오니어는 자체 파이 노드와 API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파이오니어는 다른 블록체인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노드 도메인넷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파이백서 완결입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